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전국적인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렌트비가 밀렸고 또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바로 혜택 대상입니다. 이자 구호 패키지를 통해서 현금 600달러씩이 주민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편으로 오는 600달러를 광고 우편물로 착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연방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실시가 되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나 이제 실시되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도 잘 많기 모르시는 분이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또 한명태 특파원이 보도를 해서 이곳 LA에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렌트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렌트비를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이머전시 렌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 지금 실시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연방정부 이머전시 렌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또 미국령 인디언 보호구역 등까지 대상으로 250억 달러 규모로 수천만여 명 미국인들, 그러니까 이 수천만여 명 미국인들이 렌트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머전시 렌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방 정부로부터 이 50개 주가 자금을 지원받으면 그 50개 주는 각 카운티나 시 정부, 로컬 정부들에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카운티나 시 보면은 렌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 다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어려운 저소득층, 이 극빈층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 연방 정부의 자금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걸 좀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네. 더 많은 네.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트비라든가 각종 유틸리티 비용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나 랜로드 모두 렌트비 관련한 펀드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승인이 나게 되면, 어프로브가 되면 최고 12개월까지 연체된 렌트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렌트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격이 중요한데요. 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네. 연방 정부의 렌트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당 최소 한 명이, 그러니까 뭐 한 가구에 3명이 살건 4명이 살건 그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고요. 아하. 예, unemployment. 아하. 그리고 코로나19로 임금이 삭감됐거나 아하. 소득이 감소됐거나, 뭐 네, 자영업자 네. 같은 경우에 네. 소득이 감소됐거나 아니면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됐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코로나19라고 그래도 돈 잘 버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설사 렌트에 산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실업수당을 받는지, 임금이 삭감됐는지, 소득이 감소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렌트비 지원 신청자는 그런 걸 증명하는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홈레스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태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됩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퇴거 노티스를 받은 사람들, 아하. 에빅션, 네. 퇴거 노티스가 대표적. 그러니까 그 집에서 좀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퇴거 노티스를 받은 분들은 퇴거하라는 노티스가 증명서가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금 렌트비가 6월 말까지 이제 지연이 네, 가능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렌트 오너로부터 너 퇴거하라라는 명령이 올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6월 말까지는 그게 오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뭐 현실은 또 다르니까는요. 이 현실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곳 LA 같은 경우도 보호 렌트에 대해서 보호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정말로 보호가 잘 되고 있으면 그럼 뭐 연방 정부가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해도 시정부가 벌써 알아서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네. 유예를 해주는 거지 그 렌트비 자체를 없애주는 건 아니잖아요. 없애주는 건 그러니까 아니죠. 네. 6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6월 말까지 지연을 하고 그때 가서 신청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이런 거는 생각이 들겠는데 근데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예를 들은 것처럼 네네네. 퇴거 노티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돈은 못 내지만 쫓겨나지 않는 사람들하고 네. 돈을 못 내면 쫓겨나는 사람들하고 처지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쫓겨나지 않지만 6개월 후,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도 절박하긴 하겠지만 어허. 당장 거리로 나가게 된 사람들은 또 다른 거죠. 예, 그런 예,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소득이 거주 도시의 미디안 인컴의 80% 미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좀 삭감이 되고 수익이 떨어졌어도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의 미디안 인컴보다도 8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럼 역시 또 대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평균 임금 수준이 5만 달러다 그러면은 내가 4만 달러 이하를 벌게 된다 그러면은 이걸 받을 수가 있고 그 이상을 벌면 이거 못 받는다는 이제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저 구체적으로 좀 예를 좀 더 좀 들어봐 네.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네바다주 레노시를 예로 들게 되면 미디안 인컴이 네바다주 레노시의 경우에 58,790달러입니다. 그러면 물론 연소득이죠. 그러면 이제 80%니까 연소득 47,032달러를 넘지 않으면 렌트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47,032달러를 넘게 소득을 올리면 그러니까 뭐 10만 불을 벌던 사람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6만 불, 4만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은 많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미디언 살고 있는 지역의 미디언 인컴보다는 높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당신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지금 당신이 버는 돈 수준이면 당신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연방 정부가 판단한다는 거죠. 도움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LA 카운티 경우 기준으로 보면 1인 기준 미디언 인컴이 54,100달러입니다. 2인 기준이면 61,850달러, 3인 기준 69,550달러, 4인 기준 77,3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기준에서 8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 혼자 사는 분이나 또 부부와 같이 산다거나 자녀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렌트비를 밀린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렌트비를 어떻게 밀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기준인 거죠. 그 실업수당을 90일 이상 지급받아 오고 있어야 되고요. 거주하는 지역 미디언 인컴의 50%에도 미치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는 실업수당을 90일 이상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의 미디언 인컴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로 렌트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지는 경우에. 그리고 이 렌트비 지원 신청은 연방 정부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로컬 정부가 운영하는 렌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로컬 정부들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증명 서류들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퇴거 노티스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 돈은 본인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랜로드에게. 본인이 렌트비를 누군가에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렌트비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랜로드도 이걸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로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받아야 될 건지 못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만 랜로드도 렌트비 지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당사자, 렌트비를 내야 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동의를 얻으면 당사자가 나는 그렇게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내가 그 절차하는 거 귀찮고 힘드니까 랜로드 당신이 받으셔. 아무래도 랜로드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 거 하기에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랜로드가 이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곧 한인 단체들 중에서도 또, 이제 이런 그렇죠. 거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에게 직접 돈이 오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구호 패키지 현금 지급 소식인데 아직도 600달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많죠. 그런데 집으로 배달된 600달러가 들어있는 이 우편물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 이거 한번 예전에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1차 1200달러 왔을 때는 은행으로 직접 다이렉트 디파짓을 해주거나 책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데비카드까지 추가되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레딧 카드 만들려고 굉장히 그 광고성 메일들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딱 만져봤을 때 카드 같은 게 느껴지면 그냥 보지도 않고 버려요. 버린다. 이건 뭐 나와 상관없는 거다. 뜯어볼 필요조차 없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데비카드일 수가 데비카드일 있다. 수도 있고 또 안에 600달러 책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뭐 저만 해도 그런 딱딱한 크레딧 카드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모르는 데서 오면은 네. 에이 뭐 그럼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왜 우편물을 그냥 버립니까? 네. 그렇게 사실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도 뭐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으니까 말이죠. 사실 그 부분은 뭐 할 말은 없죠. 사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요즘 네. 우편물 홍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건 하루에 한두 개 정도고 네.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네, 그런 것들이 네. 오는데 시간이 남고 할 일 없으면 그것도 다 일일이 뜯어보면서 뭔가 들여다보겠지만 요즘 같은 때 사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봉투 만지는 것도 찝찝하다고 아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네. 그냥 손끝으로 살짝 잡아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네.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600불이 거기 들어가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앞으로 또 1,400달러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지금 이 광고나 정크 메일 네. 같아서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구별하기가 힘듭니까?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구별하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본인이 봉투만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읽으면 어허.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영어를 정말 ABC도 모르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어허. 최소한의 영어를 아시는 분이면 뭐 이건 그럴 분명히 IRS라는 그 거기서 보낸다는 게 써 있을 거 써 아니에요. 있을 거고요. 어. IRS는 좀 작아서 쉽게 눈에 바로 안 띌 수도 있지만 흰 봉투의 그 발송인 그 왼쪽 상단 아하. 그리고 왼쪽 하단의 수신인 그 사이의 흰 공간에 이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아. Not a bill or an advertisement. 아. Important information about your economic impact payment. 이렇게 아하.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요금 청구서나 광고가 아닙니다. 네. 당신의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보다. 이렇게 짧은 문장이 겉봉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빨간 글씨로 흰 바탕에 겉봉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눈에 안 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일반적인 그런 광고성 정크 메일에 이런 식의 긴 문장은 잘 안 써 그런 있어요. 거는 아마 없지 없을 않았나 거예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봐야 되고 특히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Economic Impact Payment. 이게 바로 그 현금 지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만 그러니까 버리기 전에 네. 그런 게 써 있는 거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이걸 미스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흰 바탕에 빨간색으로 네, 지금 네. 말씀드린 이 문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오는 이메일 저 메일들은 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렇죠. 한 번쯤 꼭 오픈해 보시고 오픈해 그다음에 보셔야 확인을 되죠. 하신 네. 다음에 버리시길 그렇죠.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 제 가장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만일 설사 예. 600달러의 우편물을 버렸다. 네. 그럼 다시는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 이 실수로 버린 경우에도 아하. 600달러를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뭐 그건 본인이 정말 의도하지 않은 실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책이나 데비카드가 들어있는 봉투를 버렸을 경우에는 네. IRS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그럼 IRS가 다시 보내준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버렸는데 내가 버렸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와야 될 날짜에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대부분 받았는데도 본인이 강간무소식이면 IRS에 문의하는 게 맞고요. 네. 아니면은 올해 세금 보고 이제 4월 달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세금 보고 때 페더럴 인컴 텍스를 파일링하면서 600달러를 받지 못했음을 알리면서 클레임을 하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either way IRS에 바로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아니면 세금 보고할 때 클레임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참고로 IRS 전화번호는 1800-240-8100번 1800-240-8100번 커스터머 서비스고요. 여기에 문의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실수로 버려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 문의해서 통화돼서 요구하면 IRS가 다시 데비카드 보내주는데 데비카드를 재발급 받는데 드는 비용은 그 본인에게 청구가 안 되는데요. 이건 IRS가 다시 그냥 만들어 주는데
배송비가 들잖아요. 네. 배송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아하. 이 배송비가 17달러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이렇게 버려버리면 실수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게 받는 거 그리고 17불의 배송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3차 구호 패키지에서 1,400달러가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이제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은행 계좌로도 날라올 것이고 아니면 체크나 데비카드로 우편으로 올 텐데 그러니까 계속 주의하셔서 이제 우편물을 오늘부터는 그렇죠. 아주 주의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편물을 습관적으로 버리는 분들 요즘 많은데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확인하시고 네, 확인하시고 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근데 이 IRS에 전화 한번 하려 그러면 정말 어렵죠.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그렇죠. 종일. 그래도 또 통화가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600불 미스하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세금 보고 이제 시기가 곧 다가오니까는요. 파일링하면서 페더럴 인컴 텍스 파일링 할 때 클레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이제 1,400불 날라올 테니까 그거는 정말 주의해서 글쎄 말이에요.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괜히 17달러 배송비 그렇죠.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